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5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세계 최초로 탄도미사일을 지하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란이 단행한 이번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에는 미군 항공모함과 사드를 본떠 제작한 모형을 미사일로 타격하고 정복하는 훈련이 포함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한다며 금속과 관련한 대이란 제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올해 10월로 종료되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대이란 무기 금수를 연장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반유대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사상 최초로 반유대주의를 감시하는 직책에 미겔 모란티노스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세계 최초로 탄도미사일을 지하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란이 단행한 이번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에는 미군 항공모함과 사드를 본떠 제작한 모형을 미사일로 타격하고 정복하는 훈련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AP통신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등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무인기와 헬기, 해군 함정 등을 동원한 제14차 위대한 예언자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군사훈련에는 미군 항공모함과 사드를 본떠 실물과 비슷한 크기로 만든 표적을 미사일로 타격하고 장악하는 훈련이 포함돼 이번 훈련이 미군을 겨냥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이번 군사훈련에서 지하 깊은 곳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아미르 알리 혁명수비대 공군사령관은 국영 매체를 통해 이번 탄도미사일은 플랫폼 등 일반적인 장비 없이 발사에 성공했다며 통상적인 발사대 없이 지하에 은폐된 탄도미사일이 갑자기 땅 밖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적의 정보기관이 발사 지점을 알아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란 혁명수비대는 자체 군사위성인 누르를 이용해 카타르 아루데이르 미 공군기지의 위성사진을 촬영해 분석하는 훈련도 시행했습니다. 아루데이르 공군기지는 미군 13,000여 명이 주둔하는 중동 대테러 작전의 핵심 시설로 이 지역 미 공군기지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자지라는 혁명수비대가 이번 훈련에서 처음으로 군사위성과 연계된 공격 전술을 시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또한 항공모자이크 이미지 처리 기술을 이용해 누르 위성으로 중동 내 다른 주요 지역도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리레자 탕시리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은 이번 훈련은 수천 마일을 건너와 우리를 위협하는 외부인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훈련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이웃 무슬림 국가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의 안보를 방해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또 탕시리 사령관은 우리는 이란의 수비대로서 적들이 페르시아만 뿐만 아니라 이란의 어떠한 곳에서도 이익을 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군은 혁명수비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지하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위치한 알-다프라 공군기지와 카타르에 있는 아루데이드 공군기지에서 경계태세에 돌입했다고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또한 미 해군 바레인 5함대 대변인인 레베카 레바히 사령관은 우리는 항법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해상보안을 촉진하는 동맹국들과 방어훈련을 실시하는 반면 이란은 공격훈련을 실시해 위협과 강요를 시도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한다며 금속과 관련한 대이란 제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올해 10월로 종료되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대이란 무기 금수를 연장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 군사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런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대이란 금속 관련 제재의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란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사용되는 알루미늄, 철, 텅스텐 계열의 특수금속 22가지를 거래 금지 품목으로 제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을 통해 금지 대상임을 알고도 이란에 이러한 금속을 고의로 제공하면 이란 자유 및 반확산법 1245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란의 건설 분야를 통제한다는 결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건설 회사와 많은 자회사들은 이란의 우레lum 농축시설인 포르도 부지 건설에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올해 10월로 종료되는 무기 금수를 연장하는 결의안을 곧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상임 이사국들이 이에 승인하지 않을 경우 무기 금수 조치가 만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밝혔습니다. Nearly all countries have arms. Mature nations use them for defensive purposes and to promote stability, but no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Don't just take it from me or from the United States. Listen to countries in the region, from Israel to the Gulf,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who are most exposed to Iran's predations are speaking with a single voice. Extend the arms embargo. 안보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 중에 중국과 러시아는 대이란 무기 금수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프랑스와 영국은 연장에 찬성하지만 그보다 우선순위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멈출 외교적인 해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이란과 세계 강대국 간의 핵 합의를 탈퇴한 이후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이란 지도자들은 미국의 제재가 이란의 코로나19 퇴치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이란 국민들에게 미국의 압력에 저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메네이는 TV 생중계 연설에서 미국의 이란에 대한 잔인한 제재는 우리 경제를 붕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들의 목표는 이 지역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미사일과 핵 능력을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국가적인 능력에 의존하고 석유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미국의 압력에 저항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전했습니다. 유엔이 반유대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사상 최초로 반유대주의를 감시하는 직책에 미겔 모란티노스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모란티노스 대표는 오랜 반유대주의와의 편견에 대한 시스템 전반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는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7월 30일 유엔 문명동맹의 최고 대표인 미겔 모란티노스를 반유대주의를 감시하는 최초의 유엔 포칼 포인트로 임명했습니다. 전 스페인 외무장관이었던 모란티노스는 그의 새로운 직책을 통해 반유대주의와 오랜 편견에 대한 시스템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차 로이트만 드라트와 CAN 감독은 이 역할의 중요성은 모란티노스 대표가 이제껏 보여준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리더십에 의해 반영될 것이라며 반유대주의와의 싸움은 이보다 더 급한 적이 없었고 전 세계적인 공격의 증가는 정말 걱정스러운 비율에 도달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는 반유대주의 사절을 임명함으로써 유엔은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다루는 것이 세계적인 우선 과제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해 초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트위터를 통해 확실하고 무장한 저항을 통해 시온주의 정권을 제거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파괴를 요구한 것에 대해 트위터는 하메네이의 발언은 혐오 발언에 반대하는 우리 회사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29일 크네셋의 이민, 흡수, 디아스포라 위원회에서 열린 반유대주의에 대한 청문회에서 일화 패터슨 북유럽 및 이스라엘 담당 트위터 수석 정책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트윗에 대해 이는 허용된 정치적인 연설이라고 분류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트위터는 지난 5월 29일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폭동에 대해 언급한 트럼프의 트윗에 경고 라벨을 부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크네셋 의원 미카엘 코틀러 운슈는
트위터에서 유대인 대량 학살을 요구하는 것은 괜찮지만 특정 국가의 정치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괜찮지 않은 것이냐며 이것은 이중잣대고 반유대주의라며 트위터를 비난했습니다. 크네셋 회의가 끝난 지 몇 시간 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또다시 트위터를 통해 미국을 사탄에 이스라엘의 쇠사슬에 묶인 개라고 비유하는 트윗을 올렸지만 트위터로부터 어떠한 경고 조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لا عذرا يا عذرا البلاد يا عذرا انتشار نووي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